시작하겠습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환경과장 신양문.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승태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안윤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재익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전성만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야생화 생태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데크 계단 아트 작업,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와 수목 및 초하류 보식, 교통통제 인력 추가 배치, 사수 차량 운영 등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전기 울타리는 약 3천만 원으로 27농가에 설치를 지원하였고, 철망 울타리는 약 1억 4천만 원으로 4개소에 1,550m를 이달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포획 수는 모두 1,831마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농작물 피해 접수는 44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추가 피해 접수를 진행하면서 12월 중에 피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추진입니다. 25개소에 ASF 양성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획 보상금 수시 지원과 ASF 차단 울타리의 파손 공간 철거와 재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83대, 전기이륜차 7대, 수소자동차 5대, 총 95대 중 전기자동차 79대, 전기이륜차 3대, 수소자동차 5대 등 총 87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 물량을 보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탄소 중립 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과 차량 운행 감소분을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규모는 에너지의 4,915가구, 자동차 41대가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에너지 인센티브를 246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며 12월 중 자동차 1년분과 에너지 하반기분에 대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 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이전 배출 기준, 건설기계 및 조기 폐차에 대한 보상금 지급,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 폐차 234대, 매연 저감 장치 설치 지원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7대로 약 7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기간 미도래 차량 52대는 2월하여 2026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 대상 배출업소는 총 1974개소이며
지금까지 182개소를 점검하여 37개 업소에 대해 고발, 가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정용 음식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보조금 지원 공고 후 지금까지 316가구에 1억 4,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뒤늦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쓰담쓰담 정거장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신규 설치 17개소와 이전 설치 3개소를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여건 변동으로 신규 설치 18개소와 이전 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읍면의 자원관리 도우미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돕고 폐기물 배출 요령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약 5억 5,900만 원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총 111동에 대해 사업 추진 중 지난 11월 사업 중도 포기로 주택 48동, 비주택 41동, 지분 계량 12동을 포함 총 101동에 사업 9,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도화모 유역 비점 오염 관리 지역에 9개소의 침사지와 수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초 방역 등 유지 관리와 강우 전후 침사지 준설, 피서물 보수 등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하청 세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대하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 원을 들여 건천화 방지, 가동부 2개소, 교장시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24일 강원조달청을 통해 도곡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12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3월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소체를 완료하였으며 BF 본인진 과정에 있으나 일정 지연으로 12월 중 본인진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시험 운영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정식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주민 홍보를 통한 참여 분위기 확산과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운영으로 폐전지 등 10.8톤을 수거하였으며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확대, 용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 설치 및 보수로 수거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재활용 동네 마당 8개소 신규 설치로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수거 보상제를 지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일일 약 10톤을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 중이며 현재 유한회사 평창 재활용 선별장에서 3년간 수탁 운영 중입니다. 금년 10월 기준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2억 6,100만 원이며 일일 총 반입량은 10.5톤으로 이중 약 74%인 7.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2026년도 재활용품 매각 공개업체 입찰 추진과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대상자를 공모 선정하여 2026년부터 3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가정 20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300대였었나요? 네, 네, 300대인데 지금 307가구가 올해
받아가신 거예요? 전체 전체? 예, 일반 대상자가 307가구고요. 근데 우선 여기 보니까 지원돼서 42가구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가 저희 저소득층 한 군데하고 다전효가 41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냥 예, 307가구. 일반 주민들. 예, 그리고 307가구. 지금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예.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작년에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게 있더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신청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군에서 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에 그냥 아는 사람들만 몇 명만 신청할 게 아니라 좀 군에서 그 좀 홍보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저 한번 그 회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신청 들어오는 걸 무작위를 주는 건가 아니면 뭐 평창 읍은 몇 대, 뭐 대화는 몇 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예. 홍보를 이제 계속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장 회의 때나 또 그 소식지 또 뭐 홈페이지나 또 읍면에 이제 각종 밴드가 있어서 거기다가 최대한 홍보 토록하고 그리고 또 문서 시행도 하는데 이제 선정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까지 포함해서 그 349명인데 그 대부분 이제 그 올해는 좀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진이 좀 많이 됐는데 그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느라고 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뭐 읍면에서 이렇게 할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는 순서대로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이게 3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이제 대상자가 사실은 저소득층이었었거든요. 다자녀하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은 한 분밖에 안 돼요. 한 가구밖에. 예. 그 왜 그럴까요? 다 받으셨나 그동안?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선정을 할 때 일단 여기 취약계층을 들어온 순서를 먼저 이제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좀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서 저소득층은 한 가구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저소득층은 안 하고 일반 분들이 훨씬 더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거 받는 건가를 좀 질의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그 취약계층들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의사가 없으면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몇 프로 해주는 거죠? 우리가 50만 원씩 해주는 건가요? 예, 최대 50만 원. 죄송합니다. 그 지금 그래서 장비가 그 감량기가 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예, 감량기가. 그럼 한 다양하게, 50% 정도는 예, 좋은 거면 50%를 자부담해야지 되고. 예. 그래요? 그럼 그게 저소득층한테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렴한 거를 사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 뭐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뭐 또 이게 미생물 발효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건조시키는 거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좀 잘 분배하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흥정리 입구 다리 밑에 그 화장실이 네. 지금 몇 년 동안 고칠거리였거든요. 사실 예. 그 이제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인을 좀 많이 찾아보기로 노력했고 그래서 그게 몇 년 거쳐서 지금 화장실이 계속 안 쳐져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또 이번에 쳐주셨더라고. 우리 팀장님 신경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고기 주위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이제 대관령 지역인데 지금까지 2021년부터 24년까지 9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네요. 네, 총 9개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024년 거도 다 완공이 됐나요? 시설은? 예,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예,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지 관리 중이고 또 예. 추가로 이 사업이 될 거는 있나요? B점 오염 저감 시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계속 그 환경부의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대관령 지역에 예, 지금 이제 대관령 9번까지 지역은- 됐다고 치면 예. 10번이 대관령 지역에 또 투입이 될 수 있는지. 예, 그래서 한 군데를 이제 한 군데를 이제 그 가장 시급한 부분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아직 그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예. 그 국회 통과를 좀 앞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어디 부분을 신청을 했죠? 대관령 톨게이트 하단부에 보면은 예. 그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 10,000평 조금 안 되는데요. 사유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당초 계획은 한 123억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했고요. 예.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거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관령 지역은. 그리고 지금 올해 또그 수질 개선 부분 때문에 지금 요즘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에서 이제 건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국회도 찾아뵙고 환경부 원주청 다 찾아보셨는데 그 환경부에서는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말씀은 좀 드리긴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예년보다는 아주 대폭 좀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요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대관령 지역이 이제 마사가 많고 예, 예. 강우량이 많아서 예. B점 오염 시설이 당연히 시행을 해야 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마사 맞는데 그래도 전임자나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께서 저하고 이제 또 약속했던 부분이 이제 대관령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진부하고 대관령면 유천 지역에 대한 또 B점 오염 사업을 이제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 사항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항상 그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은 이제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은 또 이제 진부는 이제 고냉지 중고냉지다 보니까 객도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게 흙탕물 부분이 예전에는 이 강우량이 지금 많이 내려가면은 이게 흙탕물이 한번 생기면 한 2, 3mm면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유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제 공사를 하니까 흙탕물을 내려보낸다 했는데 집중 왔을 때 잠깐 왔는데 그게 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뭐 B점 오염 지구 지정을 하는 거를 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또 원주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뭐 환경부 장관 만나서 또 말씀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후순위로 조금 밀려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흙탕물 생기는 부분 이런 거를 최대한 작아봐주기 위해서 그 이제 모래도 좀 쓸려가는 것도 잡아주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선에서도 그 물이 정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선에서도 자기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죠. 내 필요성을 예, 계속 예, 이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번에 아마 그 차관이 환경부 차관 되시는 분이 그 비점오염지구 지정하는 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라.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그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건의는 돼 있습니다. 건의는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아니 그 건의를 할 때 네. 그냥 우리가 용역 결과 없이 그냥 구두로 아니면 그래서 간단하게 용역은 다 환경과에서 했고요. 서류로 했는지 예, 용역을 용역은 타당성 용역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은 걸 근거로 해서 예, 건의를 예, 했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방침 결정이 되면은 아마 그 용역 그대로 자료 가지고 좀 보완했을 수도 있고 예. 필요하면은 아마 그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계속 예. 얘기 중에 있고 원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선정이 내년 2월, 3월 되면 선정이 되는데 퇴시되는데 그게 지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예. 어떤 시설을 하겠다, 어떤 방식의 비점오염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담겨져 있나요? 그 필요성만 담아져 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전체 그 유역계의 오대천 비점오염 지역을 음. 그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서 집중호우가 얼마 왔을 때 거기에 흙탕물이나 모래가 얼마 내려왔는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야 되고 예. 또 흙탕물 저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총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아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다른 데보다는 물이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량이 그 하천 유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물이 금방 빠지지 않고 일주일 이상씩 그게 흙탕물이 내려가면 아무튼 그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정선소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물론 뭐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은 흙탕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지금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 전임자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예. 이제 오대산 지역, 간평, 그다음에 예. 유천 지역, 예. 하진부 지역, 뭐 송정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다만 빠지는 데는 이제 장전이나 막동, 뭐 화일이 그 정도만 빠지고 진부 전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 검문 예, 지역도 예, 되고 예. 상월로기 지역도 예, 되고. 예. 그래서 범위도 넓고 또 거기 사업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아까 뭐 말씀 잘하셨는데 특히 그 정선 지역의 주민들이 물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해요. 그런 예. 오대천에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고 본매 같은 경우에는 항의하러 진부 면사무소도 막 찾아오거든요. 흙탕물 내려온다고. 그렇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건의도 했는데 그 용역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니까 예. 그 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하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네. 그리고 그 중앙부처에 가서 활동했던 부분이 근거가 있나요 지금? 지금 뭐 군수님께서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고 하고 예. 뭐 정부처에 건의도 했다는데 예. 그런 부분 자료 있으면 좀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의 카드하고 저 회의 자료하고 이런 예. 것도 같이 좀 해서 자료를 그리고 제출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예. 우리 유능한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네. 계시는데 거기도 좀 건의도 좀 하시고 의원실 찾아가서 우리 보좌관들하고도 한번 얘기도 좀 해보시고 좀 그렇게 해서 이 진행이 좀 빨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난번에도 또 몇 번 찾아뵀었고요.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또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점오염 사업에 이제 남 하는 대로 해서는 또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디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비점오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뭐 남해태에서 뭐 우리도 한다 이러지 말고 우수 비점오염 사례를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좀 담아줘야 돼요. 예. 우리 그 재작년에 독일에 가서 비점오염 사업 중에 하나는 밭 하류에
풀씨를 심어서 하는 것도 진짜 효과가 예, 좋더라고요. 전혀 흙탕물이 안 내려와. 예, 그런 부분도 좀 담고 뭐 정성가 저기 내면 같은 데 가도 그런 사업이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진부 지역을 할 때는 대관령에서 효과를 못 본 그런 사업들은 좀 빼시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좀 좋은 사례만 담아서 우리 오대천물 그리고 그런 물들이 한강으로 갈 때 좀 맑은 물에서 내려가면 결국 수도권 사람들이 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예. 이게 그 한강 수의 기금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국비 올 때 기금 예산이 예. 예산이 우리 국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한 70%고요. 예. 마찬가지 그것도 국비인데 기금이 한 21%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그거 아니에요? 그 한강수계 기금인데 결국 한강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 바라보고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말로 먼저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대관령에 올해 이제 그 원주청이나 환경부에서 참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는 게 침사지하고 뭐 계단식 밭, 그다음에 식생대 조성한 거 이렇게 이제 보고 갔는데 이것도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진부에 추가로 비점오염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급한데 지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좀 모니터링을 해서 빨리 좀 대응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그 환경과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아 예. 네, 저번에 제가 작년에 저희 체험 프로그램에 저희 의원들하고 각 단체장님들 다 직접 체험을 해서 우리 분리배출에 좀 실효성을 거두자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천해 주시고 내년에까지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향후 2026년도에는 초등학생과 일반 주민을 학대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뭐 봄에는 안 될 거고 언제 하반기 하실 건가요? 이게 또 여름에는 또 한참 덥거든요. 겨울에도 춥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5월 달이나 이렇게 4월이나 5월 달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날씨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여름 방학 때 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조금 이제 6월달 지나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실은 더 분리배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방학 때든 아니면은 그 체험 시간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그 체험 그 시간이 있거든요. 굳이 방학 때 아니더라도 뭐 방과 후 그때 학교랑 협의해서 하면은 아마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그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요거는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과장님 여기 분리수거 하시는데 혹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반 쓰레기하고요. 네,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 청소 차량이 같이 갖고 가시나요? 아니면 따로 갖고 가나요?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따로 가져가야 되겠죠. 따로 갖고 가신다고요? 그 압축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져가야죠. 그러면 압축차로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갖고 가냐고 제가 문의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따로 갖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따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갖고 가요. 그 압축 징계 차에다가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갖고 와서 이제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여기 사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이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엄마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제가 계속 들었어요. 분리수거를 해봤자 일반 쓰레기랑 같이 압축에 그냥 갖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 저 말씀하시는 거지? 네?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다 분리를 해가지고 놓는데 한꺼번에 다 압축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져가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 거죠? 압축차에 예, 예. 과장님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갖다 놓으면 같이 압축차에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수센터에 가갖고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분리를 해요. 그 과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갖고 가는데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은 따로 이제 일반 봉고차에 이제 다 돌면서 그 스티로폼을 녹여야 되니까 이제 녹여서 버리는 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분리수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그런 주민들이 제가 주부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는데 의원님 우리가 페트병은 괜찮아요. 그래도 신문지라든가 이런 거 뭐 우유팩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갖고 10시짜리 딱 묶어서 재활용에 딱 내두면 병이랑 같이 내두면 같이 그냥 일반 쓰레기와 같이 그 압축 그 차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 이제 미화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해수센터에 가면 병 같은 걸 거의 90%가 깨져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압축이 계속 되니까. 그래서 그 해수센터에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재활용에 가까우면 페트병 같은 거는 같이 압축해도 괜찮은데 뭐 저기 일반 무슨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이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중으로 물론 이제 선별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병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근무하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위험한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 깨진 병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분들하고 얘기가 하기라 그분들 얘기가 재활용은 좀 따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로폼 그거 싣고 하는 거를 일반 보통 뭐 봉고나 그런 데 갖고 예.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같이 재활용을 갖고 가셔서 바로 좀 힘드시지만 스티로폼은 그렇게 녹여서 가고 일반 재활용은 그냥 해수센터에 갖다 주면 더 번거롭지 않고 그분들이 뭐 깨끗하게 재활용해서 나온 거는 바로 버리면 되고 병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압축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인건 또 사람을 하나 더 둔다든가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시범을 한번 평창 보니까 봉고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마이티 하나하고 봉고차가 그죠? 근데 이게 벌써 다 10년이 됐어요. 또 차들이 굉장히 오래됐어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혹시 뭐 구입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뭐 따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사실 같이 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좀 확인을 따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급하니까 뭐 완전히 씻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씻고 가가지고 선별장이나 휴게실에 가서 이렇게 좀 분리할 수는 있는데 급하니까 민원 해결하려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이건 제가 따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저희가 어떤 그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정수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또 사전에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그 의원님 말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괜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 스티로프 차를 갖다가 만약에 인력을 확충을 하신다면 한 번 더 하시는가 해서 평창음만이라도 재활용은 따로 그거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압축 그 징계차에다가 압축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이나 저희들 의회에서 분리수거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같이 훌 섞어서 갖고 가니까 주민들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죠, 과장님? 예.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것도 좀 주민들 의견 수렴도 좀 아마 들어보면은 제 얘기가 좀 아마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평창음만이라도 아니면 미화원들하고 또 상의도 좀 하셔야 되겠지. 예. 그래서 그 재활용은 스티로프랑 같이 그렇다고 따로 또 차를 하나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스티로프 수거해갖고 갈 적에 그때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뭐 아니면 요일을 한번 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이렇게 해주셔야지. 정말 저도 이 얘기 듣고 조금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따로 싣고 갈 거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같이 이제 팀하고 같이도 얘기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추진해서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표본으로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이창열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그 민물 강화 우지 관련돼서 이제 처리 요구 사항도 있고 결과를 주셨는데 어떻게 혹시 환경과 자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민물 강화 우지에 대해서 강화 우지에 대해서? 네. 작년에 좀 많이 포획을 해서 네.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많이 줄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물고기가 많이 없어져서 안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포획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좀 앞당겼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에이펙 기간에 총기 사용 못하게 하고 또 추석 연휴 있고 또 물이 이제 가을 장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잡아도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실제로 가져와야지만 이제 실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봄에 한번 또 한번 또 그 포획을 포획 기간을 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 가끔 곳곳에 보면 집단 이렇게 서식하는 경우가 아직 보이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많이 안 보이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어적 자원이 고갈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이제 잡다 보니까 뭐 인근 지자체로 넘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창에 있다가 뭐 대화나 뭐 봉평 뭐 진부 다 이렇게 좀 분산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인데 제가 좀 전에 그 산림과에서도 말씀드리고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올해 뭐 데크 계단 있는데 그 아트 작업해 주신거나 뭐 야자 매트 뭐 울타리에 설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발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뭐 관광객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쁘다라는 얘기 또 사진 찍기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산림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그 카메라 설치를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예. 환경과에서도 좀 혹시 같이 고민을 좀 하지 않으셨나요? 환경과는
뭐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건가요? 근데 이제 주차장 쪽에는 네. 그 CCTV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있어서 작년에 그 낙뢰가 있어 올해 참 낙뢰가 있어가지고 수리는 했는데 네.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지금 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예. 꽃밭 관리나 이제 그 계단 있고 그 포토존이 있는 쪽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올라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5월달에도 6월달에도 필요하지만 제가 10월달이죠.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관광객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뭐 차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근데 우리 정작 이제 근무자는 안 계신 거예요. 근무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던데 좀 그리고 우리가 차량 통제하기 전까지는 근무자 한 분 정도는 근무하시는 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동절기에만 네네. 폐쇄를 하고 네. 위험하니까 예.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계속 한 명은 계속 근무를 하고요. 근무하시나요? 한 명은 근무를 하고 네. 그 한참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네. 그때는 뭐 한 명 플러스해서 교통통제 인원이 4명이 네. 총 5명이 운영을 예. 하고요. 그 그 기간이 지나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교통통제는 2명, 3명 정도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 교통 통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오기 시작하시는 게 5월 한 중순 예. 넘어서면 이제 오기 시작하시는데 예. 그 이전에 미리 좀 선발을 해서 적기에 좀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보니까 약간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거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할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아까 산림과 말씀드렸을 때도 그 대형 차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도 좀 알고 계시나요? 대형 차량들 때문에 차량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지 못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한다라는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 비포장 구간 비포장 가기 전에 왜 우리 교통 통제하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대형 버스들이 거기 다 정차를 하고 주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대형 차량이 진출입하고 그러면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행이 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데이지꽃이 개화 정도는 어땠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뭐 100%로 봤을 때 한 60-70% 그 주 원인이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또 우박 피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꽃을 한 번 심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은 토양 개량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그 전체를 다 하기는 사실 부담이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반 정도만 또 이 토양 개량을 좀 하면서 채비하고 또 종군은 종군대로 또 선별을 해서 그 종군은 또 따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또 파종을 올해 가을에 새로 했고 이제 채비까지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 내년에는 별 무리 없이 개화가 잘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 반만 해놨습니다. 예, 일단 그 내년에 이제 상황을 또 보고 네. 나머지는 내년에 또 토양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과장님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여쭤보니까 한 3년 주기로 이제 계속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자연 고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그 개화가 좀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예전처럼 이렇게 만개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 우리가 그 데크 계단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위에 입구에 보면 원형 이렇게 테이블 같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네. 그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예. 근데 제가 이제 올해 또 몇 번 올라가 봤더니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거기서 식사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그게 사실 거기 음식물 먹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카메라도 더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 누가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아이 밥 좀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시던데
그런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다른 분들 겸관객들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런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 하나 좀 질문 겸 건의 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산림과 지금 환경과 제가 공히 말씀드린 게 대형 차량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내년에도 후년에도 빨라야 이제 후년쯤 28년 정도 돼야 셔틀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빨라야? 네. 그죠? 뭐 도로 포장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 이제 뭐 버스가 뭐 10대, 20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쪽에 지금 이제 교통 통제하는 쪽을 조금 손을 댈 수 있으면 되든지 해서라도 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정체되는 게 거기가 첫 번째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어떻게 가능한 부지인지 네. 뭐 소유자라든가 네. 이런 부분 좀 확인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거기가 뭐 소유주는 뭐 저도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간으로 보면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2대든 3대든 들어갈 수 있게 어떻게든 네네. 우겨 넣으면 예. 아마 가능할 것 같고, 또 사실 거기서 회차도 해야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즉 우리가 저쪽에 이쪽 회동 쪽으로 올라와서 평안 쪽으로 내려오든 뭐 평안으로 올라와서 회동으로 내려올 수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못 되잖아요. 네, 도로 예. 자체가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형 차들이 좀 피항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는 국장님이 좀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물안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됐잖아요. 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당초 취지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정말 이제 심플하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 물놀이 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추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 그늘 부분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불편해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내년 당초 예산의 그늘막 관련해서는 일부 예산을 조금 반영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계획을 안 하고 계시나요?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테두리에만 있잖아요. 네. 그 중앙에 센터에 뭔가 좀 하나 이벤트 줄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작년에도 사실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목적이랑 맞지 않아서, 물안경 체험센터라는 그 목적이랑 맞지 않아서 준공 이후에 검토를 하셔서 준공 이후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 처음 들으신 내용인가요? 충분히 좀 그 검토가 아직 못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식 물놀이 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까 그늘막 부분은 임시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늘 막구정물이 있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또 조경으로 해서 느티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티나무가 좀 잘 크면은 좀 그늘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편성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로 좀 제가 뵙고 네. 그렇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저번에 올해 주민자치회에서도 반짝 물놀이 네. 행사를 거기서 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이들 텀벙텀벙 될 수 있는 정도의 그 물놀이 시설이다. 근데 거기 너무 좀 밋밋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전임자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준공 이후에 또 뭔가 좀 보완을 하고
할 거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럼 별도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재활용이 반입되는 양을 좀 파악해 봤거든요. 평창읍부터 대관령까지 8개 읍면을 다 파악해 봤는데 어쨌든 22년도, 21년도는 얼마 안 되지만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저번에도 이제 저랑 이제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자료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일일 10톤 일일 처리량이 10톤이 못 미친다고 이제 저한테는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게 왜 그런가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제 과장님은 365일로 이제 산정을 나누기를 한 거고요. 전체 예. 반입량에. 그리고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반입량의 근무일수로 네. 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23년도도 13톤이 훌쩍 넘고 24년도도 14톤이 훌쩍 넘고 25년도도 15톤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 부지 자체가 일일 처리량이 10톤 정도 가능한 곳이잖아요. 그걸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제안 드렸던 것처럼 부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사진 그 하나만 좀 띄워줘 보세요. 과장님 뒤에 한번 봐보세요. 그 지금 이제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건물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있는 게 그 밑에 지금 헨스도 있고 보강토 쪽이고 다 그쪽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건물하고 그 보강토 돼 있는 그 구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유휴 공간이죠. 저것만 봤을 때도 저기만 다 네, 됐습니다. 저기만 다 추가 공사를 하면 사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저 군유지 있더라고요. 저기만 다 그 제대로 보강토 쌓고 좀 성토 좀 하고 하면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공사비 뽑아 보니까 정확하진 않고요. 계략 공사비 산출해 봤더니 공사 금액은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건물로 놓고 봤을 때는 좌측이든 아니면 이 정면 쪽이든 한쪽만이라도 먼저 좀 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1단계, 2단계 나눠서라도 공사를 해서 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활용품 반입이 이제 점점 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이제 그게 일반 소각으로 안 가고 재활용품 오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간 처리량이 일일 처리량이 한도를 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또 원가 계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1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어느 분이 할지 모르지만 뭐 공고를 띄워놓은 상태니까 그 26명까지 이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지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면 여유 있는 부분이 그 번면 사면 있는 네, 부분하고 그 임야 있는 쪽이 되겠는데 그게 예산이 뭐 적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일단은 최소한 그게 또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일의 효율도 떨어지지만 또 안전 부분도 같이 네,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일단은 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검토를 해서 그 안을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좀 늦었지만은 최대한 빨리 뭐 추격대나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 급한 데만이라도 공간을 좀 만들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 공간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또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이제 위탁 동의안 할 때 이제 저랑 이제 이런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검토를 하기 전에 일단은 뭐 설계를 해야
이제 어떤 식으로 1차분, 2차분, 3차분을 나눌 건지 계획이 나오니까 예. 일단 설계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설계해서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들 이제 휴게 공간도 예산 세워서 또 확보해 주셔서 근로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동안 열악한 곳에 잠깐 쉬셨는데 그렇게 그 근로자들 배려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해서도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간 확보가 필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3톤, 14톤, 15톤 매년 한 1톤 정도 이상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그거를 자료를 뽑으면서 그 미연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도 제가 자료를 같이 받았는데 이 반입량 보면 특히나 이제 봉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짜기 펜션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23년도, 2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봉평면이 반입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펜션들이 이제 골짜기 있어서 더 힘들 텐데 거기 위원이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다른 지역들도 뭐 넉넉하진 않겠지만 여유롭진 않겠지만 여기에도 조금 더 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미화원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면 고생 많이 하고 또 뭐 교통사고나 이런 이제 안전사고나 이런 데도 노출돼 있고 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최대한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활용품이나 이제 생활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업무 비중도 점점 가중되고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4, 5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한 4,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건이 많이 바뀔 생각하에 저희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분석을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반입량 대비 전 이제 재활용만 일단은 놓고 본 거예요. 뭐 일반 우리 매립용 말고요. 그것만 봐도 지금 다른 이렇게 발생량으로 반입량으로 보면 다른 데들도 뭐 거의 손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추가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1명 정도는 더 추가로 고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방법을 좀 선택해 주세요. 다른 데서 읍면에서 빼서 그쪽으로 옮기면 배치하시면 다른 데 또 힘들어져요. 그거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님.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75페이지. 이번에 음식물 폐기류 RFID 기반 네, 이거 지금 저희 평창뿐만 아니라 봉평이나 진부, 네, 대관령면 여러 아파트에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저희 읍면이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이거 하는데 사실 우리 저 팀장님 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갖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50가구 이상 확대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계속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공동주택에는 계속 이걸 추가로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그 종류 있잖아요.
예. 종류가 가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처리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기계에. 근데 혹시 미생물 발효 처리가 그 수도꼭지에 바로 붙어갖고 내려오는 거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건 음식물을 거기다 담아야지만 미생물이 이제 이거 저기 이제 발효돼서 건조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이 나오면은 뭐 어디 화분이나 이런 데도 쓰게끔 그렇게 하는 거 말하는 미생물이 거죠. 이제 완전히 분해를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기종은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것도 알고 있는데 종류가 요새 사실은 이 감량기 보급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호응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주민들께서는 옛날에는 왜 수도꼭지에 달아갖고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환경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새 무슨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수도꼭지에서 나가는 게 무슨 KS 인증해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감량기 사업 하시는데 이 종류를 좀 살펴보시고 꼭 건조뿐만 아니라 이것도 거기 감량 기계에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 또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하면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에 별거 안 나가지만 또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바로 수도꼭지에 달고서 바로 나가는 걸로 하는 기계는 어떠냐 이렇게 또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또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이 한번 그 팀장님이랑 좀 상의해서 그거 좀 살펴보시고 그런 또 기계가 나온다면 내년에는 이 기계도 추가로 그 항목에 좀 넣어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환경에 어떤 저촉되거나 또 위에 요인이 있는 그래서 이제 설치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기계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기 선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7페이지에 폐의약품 수거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거 폐의약품 약국에 돌아다녀서 보니까 수거가 안 돼갖고 제가 한번 질의했던 건데 지금 처리 현황은 있는데 홍보 실적은 없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아, 67페이지 폐의약품. 홍보 자료는 여기 담겨 있지 않는데요. 네. 이건 저희가 좀 따로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는 하셨죠, 그죠? 예, 이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홍보하신 거 실적 좀 저 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박림, 봉평, 용평, 뭐 밑한 같은 데는 약국이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실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홍보 실적을 물어봤냐면 2년 동안에 한 번도 실적이 없으니까 홍보하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예. 홍보 실적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홍보하셨다니까 홍보한 실적을 좀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본 의원이 제기했듯이 지금 다른 지자체 원주에는 그 우체통을 사용해서 우체통에다가 그 의약품 버리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먼저 이제 우체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우체국을 가서 아니면 우체통에다가 또 어떤 포장지를 해서 이제 집어넣고 그걸 이제 수거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시가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평창에서는 그 기존대로 뭐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약국이나 이런 데 가서 갈 때 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우체국을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은 아마 좀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왜냐하면 솔직하게 과장님도 지금 폐의약품 어떻게 버리세요? 직접 약국에 거기 분리함에다 버리세요? 잘 안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거, 왜냐하면 내가 약을 안 사는데 폐의약품을 들고 와서 이것 좀 버려주세요 이러면 약국에서 물론 설치해 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떤 분은 달라고 그래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버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데에는 그 지금 우체통을 활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시내에 지금 농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 우체통이 있는 데다가 우체국과 협업을 해서, 그렇다고 물약은 아니에요. 그 알약 같은 것만 거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MOU를 맺어서 협업해서 그렇게 갖고 가고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의했던 건데, 이번에 이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체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우체국도 하나의 우리 지역의 한원 사업으로 좋은 일 아니에요? 지금 우체통 쓰고 있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것도 깊이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어떻게 이렇게 폐의약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또 하나의 환경의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해서 정말 우체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협업해갖고 내년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체국하고 협의도 하고 또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주민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버릴 수 있고 편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부터라도 이제 저희 지역은 특히 노령층이라서 아마 집에 가면은 약이 아마 쌓였을 거예요. 다들 엄청나게 쌓였는데 어르신들은 더더욱이 더 많고. 근데 정말 그거를 그냥 일반 쓰레기나 그런 데 버리는데 사실 이거는 사소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 환경을 처리하는 데니까 이거를 좀 깊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69페이지 보면 29페이지. 69페이지요. 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 이제 내년에 2026년도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가 기획예산과랑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간제통합센터가 이제 내년에 새로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단 투기 하는데 약간 그 범위를 좀 확대해서, 그렇다고 어디 뭐 시골 골짜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내에 보면은 다목적 방범령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도 같이 적발하게끔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환경과랑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런 다른 데는 이동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동식 CCTV는 한번 적발하면 그거를 갖고 와서 다시 또 한 달, 두 달 거 다시 다 찾아야 되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이번에 이제 군청에서 거기다가 재활용품 그 시설을 다른 데다 해줬어요. 버리라고 했고 이렇게 현수막까지 갖다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일반 쓰레기 갖다가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바로 이제 시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내니까 거기에서 실시간 바로 보면은 누가 버리는지 대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학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갖고 가려니 주위에서 또 뭐 더럽다고 왜 안 갖고 가냐 이러고, 갖고 가려니 이 사람들이 계속 갖고 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른 데다 거점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버리는 거는 뭔가는 적발을 하고 그래야지 주민들한테도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경각심이라지, 다른데 멀리 있는 어디 농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각 가장 번화한 달에까 시내권만이라도 그 CCTV가 지금 다 어느 정도 실시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대반 적발하기가 쉽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종량제가 실시된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또 홍보도 충분히 하고, 사실은 이게 단속용 CCTV를 설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부득이하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뭐 의원님 아시지만은 이렇게 잘 이렇게 주민들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일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또 이동식 CCTV 이전에 일정 장소에 이렇게 버리는 데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별로. 그러면 좀 주변에서도 좀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인근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 못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뭘 내려놓으면 무조건 와서 확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와서 버리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의식이 많이 개선됐는데 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이동식 CCTV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이용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다가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운영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 주민들이 예. 알아서 버리고 예. 이러면 얼마나 예. 좋겠어요. 근데 예, 예. 행정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예. 애쓰는 거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계속 그렇게 또 하니까 한 번은 또 그렇게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여기 CCTV가 달려있네 하는 어떤 예. 그런 중정성, 인지성, 경각심도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주민들이 스스로 안 갖다 버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8개 읍면에 이렇게 번화가 특히 시내권에 보면은 그냥 막 마구잡이로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 하나의 그냥 정말 어쩔 수 없는 조치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기획 예산과랑 상의하셔서 예. 또 내년에 또 그렇게 또 새로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공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잖아요, 과장님. 네. 지금 13쪽에 보니까 우리 파손된 부분을 이제 재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가 다 됐나요?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가 다 됐나요? 예, 지금 예. 조사를 해서 네. 또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파손이 있다라든지 또 얘기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서 네. 많이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또 시급한데 먼저 네,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아니 올해 지금 저 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병해서 예. 지금 좀 상황이 좀 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예. 두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큰 돈사 위주로 한번 좀 더 재점검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TV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양양 우리 환경 미화원들 사태 알고 계시죠? 예, 방송에서 예, 전국 뉴스에도 한 10일을 그냥 계속 나올 정도로 했는데 평창은 그런 상황은 없겠죠? 예,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예.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제가 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의원이 가마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상금을 보니까 멧돼지는 이제 27만 원을 주는데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예. 마리당 주는 거죠 이게. 예. 우리 가마우지도 좀 이렇게 환경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을 해주면 예. 한번 안 된다 그러면 건의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건의 할수 있고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회의 때 이 가마우지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네. 시군에 다 고충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예. 어떤 유해 야생 동물이고 그래서 생태계를 자꾸 이제 교란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 정책적으로 네. 자치단체만 맡기지 말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네. 또 틈 나는 대로 또 기회가 된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가마우지 서식이 있잖아요. 네. 서식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 세운 게 없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마 작년까지는 네. 이 서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는데 네. 현재는 아직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아, 알고 있어서 예,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또 우리 집중 포획기가 운영할 때 네네네.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예, 그 적절히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추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영구 현안 사업 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현안사업 추진과장 장연규. 일반 현황을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 추진과장 장현규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명섭 보상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관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등 5개 읍면 42개 노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 3개 노선은 시료되어 총 39개 노선 8.9k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6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전체 39 노선 중 26개 노선이 보상 완료되어 이 중 17개 노선은 개설 완료, 3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이며 6개 노선은 보상 완료 후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노선의 토지에 대해 현재 국유지 포함 94%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평창읍은 총 2개 노선 중 소로 3-5는 지난 10월 준공하였고, 향교 앞 신축 아파트 방향 소로 2-2는 11월 착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하면은 총 5개 노선이며 형제지업사 앞 소로 2-8은 지난 10월 준공하였고, 대화 심리 경로당 옆 소로 2-11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 중고 옆 소로 3-21은 12월 발주 예정에 있고, 태창건설 부근 소로 2-1과 대화 삼리 경로당 1원 소로 2-16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평면은 총 8개 노선이며 이 중 5개 노선은 도로 개설 완료하였고, 봉평 테니스장 옆을 지나는 소로 2-12는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평 성당 앞 중로 3-3과 봉평 감리교회 앞 소로 2-2 노선은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우선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은 총 22개 노선이며 8개 노선은 도로 개설 완료하였고, 5개 노선 2.5km는 보상을 완료하고
소로 2-2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개 노선 1.7km는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면은 총 2개 노선이며 중로 3-11 86m는 22년에 개설 완료하였고 힐탑 아파트에서 공공관사로 넘어가는 중로 3-2 노선도 지난주 준공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관리계획 변경 또는 수용 재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하여 주차장, 임시 주차 공터, 보도블록 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 추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안 사업 추진과 소관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현안 사업 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